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랑 프리실라 와이프도 그런 소셜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많은 네트워킹 그런 모임에서 왜 우리는 그 모임을 안 갔을까? 그 모임을 가서 친구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회망을 구축하고 이제 이어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버드에서 영유아 회복 탄력성을 전공하고 콜롬비아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맨하탄하고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교 디렉터를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의 힘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지니 킴이라고 합니다.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끈기,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회복 탄력성의 자원이기 때문이죠.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뭐 전교 1, 2등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이제 자살이라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성이나 이제 자기 신뢰 같은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의 자원들이 부족한 경우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단지 이렇게 뭐 정보를 암기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학습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긍정 정서가 이제 그게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실패감, 좌절감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이제 그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이제 실수해도 뭐 괜찮아, 뭐 다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죠. 이거를 5가지로 5C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character,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한 기질, 뭐 까다로운 기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순한 기질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순한 아이들은 이제 그런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되게 이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요. 순한 기질 아이들은.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도 높고 또 이제 행복한 정서가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순한 기질 아이들이 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질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낙천적인 아이가 되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아이는 이제 상황을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또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선생님 할 때 아이가 이제 뭐 요거트, 그러니까 푸딩을 먹다가 이제 이렇게 먹다가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 맛있는 그 초콜릿 푸딩을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어머, 이거 똥이네. 이건 똥 같다. 이거는 무슨 원숭이 똥이야. 이랬더니 옆에 친구들은 아니야, 이건 작아서 이거는 뭐 쥐똥이야. 얘는 뭐 원숭이 똥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그 똥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떨어져서 속상했던 그 마음을 그냥 이제 똥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속상한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들고 이렇게 넘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모든 상황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이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 이제 타고난 기질 중에서 외향적인 아이. 그래서 이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즐겨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주위의 친구들과 아니면 이제 주위에 있는 타인들과 되게 관계를 쉽게 잘 맺고 잘 이어가요. 본인이 이제 약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위에 힘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죠. 타고난 기질 성향과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내향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쵸. 순한 기질 아니야 엄청 막 센 기질이 그쵸. 있고. 이런 친구들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이런 기질을 가진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건 맞지만, 이런 아이들도 다른 회복 탄력성의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5C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캐릭터였지만, 다른 회복 탄력성의 자원들이 이런 아이들을 또 이제 역경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두 번째는 confidence라고 자존감이에요. 자신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이걸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그런 역량이죠. 그래서 이거에서는 이 자존감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 자체가 되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때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육아를 이제 엄마들 많이 하실 때 보면은 먹다가 쏟기도 하고 뭐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되게 좀 깔끔하신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흘리는 거가 좀 풀리느니 내가 먹여줘야지 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아이가 조금만 흘려도 이렇게 바로바로 닦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아이들 회복 탄력성 이제 그런 컨피던트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좀 행동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이런 것을 잘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잘 들어줘요. 잘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고 공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버드 학생들도 이 사회망을 구축하고 이런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도 되게 주최를 하는 그런 이제 소셜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고 학생들 자체도 주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랑 프리실라 와이프도 그런 소셜 모임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 이제 같이 그 친구들하고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그 많은 네트워킹 그런 모임에서 왜 우리는 그 모임을 안 갔을까? 그 모임을 가서 친구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회망을 연결을 구축하고 이제 이어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인트레스트가 되게 달라요. 예,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듯이 본인이 더 즐거워하는 것도 다르고 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또 그런 이렇게 나와 결이 맞고 관심도 갖고 취미도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옆에서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돼서 다시 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컨트롤 해서 이제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노나 슬픔, 뭐 화 이런 격한 되게 큰 감정을 뭐 피하거나 뭐 억누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조절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조절 능력이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아이들이 감정과 행동을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본인이 아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되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린다거나 이제 아이들은 먼저 몸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조절 능력이 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정말 난다. 그래서 얘랑 놀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런 충동적으로 이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를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레고를 같이 갖고 놀고 있다가 이 친구들하고 되게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를 떠나서 나를 캄하게 나를 좀 나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카밍 코너 같은 걸 찾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책들이 있는데 약간 인형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 왜 그런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져와서 이제 앉는다든지 그런 게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죠. 되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알파벳 ABC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ABC를 이제 얘기하듯이 A에서 appreciate 감사하는 것, B believe yourself. 예, 그래서 믿는 것. 그다음에 C control
조절하는 법.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appreciate,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라는 건 되게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게 이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료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거를 솔직히 뭐 가르쳐야 되냐, 이거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 아닌가. 뭐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 이런 좀 이상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거는 이제 연습을 하고 계속 이제 일상에서 계속 감사를 찾다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이제 더 이렇게 쉽게 이제 일상과 연결이 되면 그 긍정성 또한 이제 향상이 돼요. 이제 아이들과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되게 사소하게 감사함을 이제 말해볼 수 있는 것들,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감사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상에서 모아서 감사 박스에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 쓰기가 아직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 박스, 아니면은 이제 뭐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트 스티커 같은 거를 막 엄마 얼굴이나 아빠 얼굴이나 이런 데 막 붙여서 뭐 사랑해 하면서 뭐 떼기도 하고 뭐 뽀뽀도 하고 이러면서, 예, 그런 이제 감사 리추얼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예, 되게 일상에서 되게 좋아요. 감사함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뭐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와 오늘 하루를 지낸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 식구끼리 뭐 저녁을 다 같이 먹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 예, 아이들이 더 하루하루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believe yourself 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이제 믿어라.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컨피던스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불안감을 되게 느끼고 되게 이제 쉽게 막 포기하고 막 도전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제 아이가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이렇게 해볼 수 이제 있게끔 하려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제 성취해 볼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그런 이제 컨피던스가 빌드업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어른들은 이제 생각을 먼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조절을 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지가 아직 뇌가 성숙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부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행동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을 하고, 감정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조절을 해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왜 행동과 감정을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생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배울 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시각화될 수 있을 때 가장 잘 배워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색상이 입혀서 그 시각화해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감정을 조절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The Zone of Regulation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감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색상을 구분을 져서 거기다가 감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의 에너지 상태도 그런 색깔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난 거, 격한 감정. 아니면 excitement도 레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길이길이 날뛰고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가 높은 거, 화가 나는 거, 이런 격한 거가 레드고요. 옐로우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고 약간 어너잉하고 약간 그런 초조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 옐로우고, 이제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온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리고 이제 블루존 같은 경우는 너무 우울하거나 뭐 좌절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몸에 에너지가 없거나 뭐 아프거나 뭐 이제 그런 거를 블루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좋거나 나쁜 건 없다. 모든 감정은 다 있는 거야. 다 괜찮은 거야. 다만 이 감정이라는 게 이제 상황과 장소에 따라 빨간색이 괜찮은 장소도 있고,
파란색이 괜찮은 장소도 있고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나의 감정을 옮겨보는 거가 이제 옮겨보는 것이 감정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 할 때는 이제 학교 클래스룸에서는 그린 존. 왜냐하면 가장 아이가 캄한 상태, 뭐래도 이제 어떤 것 수업을 다 배울 수 있는 자세가 그린인 거고, 이제 그런데 아이가 왜 되게 막 짜증이 나서 약간 좀 막 이러고 막 좀 지루해서 막 이러고 이러면 노란색이면 이제 선생님이 너의 감정이 지금 노란 존에 있으니 약간 그린 존으로 옮겨볼 노력을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막 분노에 대해서 화가 날 경우에는 넌 지금 레드 존에 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갖다가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너가 지금 화가 날 수 있어. 그 감정은 그건 감정일 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감정이 레드존이면 안 되고 이제 그린존으로 올 수 있게끔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거 일상에서 이 ABC 딱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알파벳 ABC. 이거를 딱 이제 그 육아의 중심에 딱 세워두고 이제 계속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생각이 하고 있으면 엄마의 이제 말 한마디도, 엄마의 행동도, 아니면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은 더 이제 키워갈 수 있다고 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회복 탄력성은 아이들한테 잠재되어 있다. 다만 그거를 이제 더 깨우고 꺼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량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육아할 때 이 ABC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을 이제 항상 이제 감사를 하며 긍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believe 아이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평생 계속 어떤 상황이든 뭐 일이든 공부든 일상에서 계속 필요한 능력이니까 이 ABC를 기억해 주시고 육아를 하신다면 아이 회복 탄력성 기반을 이루고 깨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역경과 고난, 정말 힘들잖아요, 육아가. 이럴 때 부모님들도 이렇게 같이 회복 탄력성의 자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키운다면 부모의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아이의 회복 탄력성마저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